자유한국당 의원들의 삭발투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중진 심재철, 이주영 의원이 발익항에 머리를 맡겼습니다. 삭발 동참자가 늘면서 발언 수위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런 발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국은 정신병자다. 박인숙 의원 삭발했었는데 의사라고 하죠. 정말 적절한 표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정신감정 받으라 이런 얘기를 계속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 삭발을 둘러싸고 동참자는 늘어나고 있는데 이게 공천을 노리는 쇼 아니냐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고요. 홍준표 전 대표도 일회용 퍼포먼스가 되지 않기를 바란다는 쓴소리를 남겼습니다. 자, 관련된 녹취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국회의원들이 청와대 앞에서 삭발을 하는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범죄자 조국 즉각 파면하라! 나의 남은 자존심과 나의 사역을 벗어 던지겠습니다. 우리 우파 동지들에게도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가진 것 모두 내려놔야 그들을 이길 수 있습니다. 제 머리가 시원하죠? 네. 멋있죠? 네! 잘하셨습니다. 옛날에 뭐 율브린너라는 사람이 있었나요? 누가 더 멋있습니까?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정부의 폭정을 막아내기 위한 투쟁, 모든 투쟁을 다하자 그렇게 선언을 하고 제가 난생 처음으로 삭발 투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또 삭발투쟁이 이어졌는데요. 정태근 의원, 오늘 보니까 저 사람도 삭발했네 이런 사람도 보이고 말이죠. 네. 그 일부에서는 실제로 이제 조국 반대를 위한 결기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얘기도 하고 일부에서는 총선용 눈도장 찍기 아니냐 공천용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일단 본인들이 결기를 보여주는 것은 그거대로 평가를 하는데 지금 저렇게 계속 이어지는 것은 지지자들을 다분히 의식한 정치라고 보여집니다. 예. 무슨 얘기냐면 공천 때문에 무슨 이런 게 아니라 지금 이제 실제로 과반 이상의 국민들이 조국 후보자, 조국 장관의 사퇴를 원한다라는 지금 여론들이 나오고 있고 그런 속에서 이전에 쭉 많이 나왔던 게 도대체 자유한국당 뭐 하냐? 청문회도 제대로 못하고 이런 과정 속에서 저렇게 이제 삭발이라도 하면서 자신의 지지자, 특히 이제 열성적인 지지자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한테 나도 이런 결기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좀 알리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닌가 싶은데요. 예. 저것 자체가 국면을 저는 이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저건 어떻게 보면 일종의 퍼포먼스로 하는 부분들이고 결국은 실효적으로 조국 장관의 사퇴를 관철시킬 수 있는 것은 국회에서 해야 되는 거거든요. 지금 잠정적으로 의사일정이 합의된 게 다음 주 월화 수에 걸쳐가지고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한 다음에 그다음에 대정부 질의가 들어가요. 나흘 동안에. 다음 주 화요일까지. 그런 다음에 국정감사가 진행이 되는데 그 사이에 이제 수사가 더 진행되겠죠. 정경심 교수도 소환이 될 거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오늘 지금 자유한국당하고 바른미래당이 국정조사를 공동으로 제출을 했거든요. 조국 국정조사를요. 그래서 자유한국당 110명,
바른미래당 18명 해가지고 제출을 했는데 그거 이전에 해야 될 게 저는 그 대정부 질의가 끝나고 나면 그러면 저는 조국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을 제출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이거는 다만 의석수를 따라서 정략적으로 검토할 문제가 아니라 지금 의석수는 안 되죠, 과반이. 하지만 국민 과반 이상이 지금 조국 장관이 사퇴해야 된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와중이에요. 그래서 그런 국민적 요구를 받아서라도 당연히 헌법적으로 나와 있는 권한을 사용해야 되는 거고 저는 그렇게 되면 이 인신에 대한 표결이기 때문에 뭐 민주평화당이나 대한연대는 말할 것도 없고 민주당 내에서조차도 저는 조국 후보자, 정의당은 말할 것도 없고요. 조국 후보자가 조국 장관이 계속 가야 되냐 이 문제에 대해서 회의로스러운 사람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는 반드시 해임 건의안을 제출하는 일들을 원내에서 반드시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경철 의원 보시기에 삭발 여론 어떤 것 같습니까? 처음에는 별로 뭐 굳이 해야 되느냐라는 말이 나오더니만 예. 지금 숫자가 갈수록 늘어나니까 약간 이 삭발 쪽에 동의를 하는 지지자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예. 내일부터는 아마 뭐 대규모로 관임할 것 같은데 예. 이렇게 현역 의원들의 삭발이 계속 늘어난다면 뭐 110여 명 정도 되는데 한국당 의원들이 결국 다 하면 뭐 이슈가 되는 거죠 충분히. 뭐 그렇기 때문에 다 할 가능성도 있다고 나갈 봅니까? 가능성이 있는 거죠. 지금 이런 식으로 간다면. 그렇다면 민주당으로서도 결국 부담이 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사실 그 대통령께서는 이번 조국 장관에 대해서 승부수를 던진 것 같아요. 많은 여론의 부담에도 불구하고 조국 장관을 반드시 법무장관으로 삼아야 되겠다는 승부수를 던진 것 같은데 결국 한국당도 대통령의 뜻이 그러하다면 우리도 여기가 승부수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예. 한국당도 사실 한국당이 웰빙 정당이라고 해서 좀 비판을 많이 받는데 이번만큼은 제가 보기에는 결기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민주당으로서도 청와대로서도 또 정기국회를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죠. 지금 최경철 의원이 자유한국당 의원들 전원 삭발할 가능성도 있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요즘에 나경원 원내대표 삭발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삭발할 거냐 그런 얘기도 나오고 또 유여해 전 최고위원이죠. 나경원 의원 삭발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그 녹취 한번 들어볼까요? 나경원 대표는 원내대표는 대표입니다. 특히 어떻게 보면은 황교안 대표보다 더 힘이 세야 합니다. 국회의원이니까요.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패스트트랙으로 조사받으러 오라고 할 때 처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가겠다. 그러더니 조사를 안 가고. 네. 그럴 경우에는 차라리 정말 당당하게 사퇴하는 모습을 보였다면 멋있었을 텐데 네네. 묵묵하게 본인이 그 앞에 있는 바람에 어떻게 보면은 공격을 제대로 못했다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비난이 아니고 비판입니다. 네. 그렇다면 내가 있어서 조국을 못 막았습니다. 죄송합니다라고 본인이 삭발을 하는 결기를 보였어야죠. 뭐 삭발 문제는 본인이 결정해야 되겠죠. 그런데 삭발과 함께 지금 발언 수위도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몇몇 의원들 좀 심한 발언 했는데요.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이 조국 이 사람은 제가 의사인데 정신병이 있어요. 성격 장애. 정신과 의사들한테 물어보면 진단도 있습니다. 위플리 증후군 말고 성격 장애.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거짓말을 하는 걸 죽어도 몰라요. 아무리 감옥에 넣고 재판을 해도 이 사람 자기가 거짓말한 거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게 병이니까요. 정신병 환자가 자기가 병이 있다는 거 알면 정신병이 아니죠. 이 사람 가족과 이 사람은 전혀 모릅니다. 자기가 거짓말한 걸 진심으로 믿고 또 더 웃기는 거는 이런 정신병자를 믿는 사람은 또 뭔가요? 더 이상한 사람이죠. 당 대표 삭발식에서 발언을 좀 세게 했는데 정신 상태가 이상하다. 역시 이거는 심각한 인지 능력의 장애가 있습니다. 도무지 이렇게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교수를 했고 장관까지 할 것인지 굉장히 우려스럽습니다. 매우 비정상적인 정신 상태인데 아까 말씀드린 인지 능력이 이상이 있고 정신 상태가 이상해 하는데 또 하나 아까 송석주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항상 이 사람들이 국민 앞에서 쇼를 합니다. 연예인이 된 듯이 과대망상증도 심합니다. 이렇게 인지능력 장애 있고 정신상태가 이상이 있고 과대망상증이 심한 사람이 대한민국의 법무부 장관을 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기가 막힌 현실입니다. 반드시 이 장관직을 수행하면 안 됩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은 이러한 조국 게이트에 온 국민의 분노를 사는 조국을 법무부 장관의 국민과 싸우고자 국민의 대립을 무릅쓰고 임명한 그러한 또 거꾸로 가는 그러한 국정을 펼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하루빨리 정신건강의학과에 가서 정신 감정을 받으시고 현실 인식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어떤 세상의 인식을 갖고 계신지 우리 정신의 정확한 검진을 받아서 나라가 더 이상 불행해지지 않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정진환 교수, 지금 이야기한 신상진, 박인석 의원 둘 다 의사죠? 두 의사 출신이죠. 어떻게 들으셨어요? 저는 이제 이게 그래서 제가 일부러 이렇게 썼는데요. 삭발투쟁, 이해할 수 없는 삭발투쟁이기도 한데 제가 볼 때는 명분, 정당성 여러 면에서 삭발투쟁을 이해할 수 없지만 지금 어쨌든 또 지금 야당 입장에서요. 삭발투쟁의 효과를 좀 보고 있는 측면도 있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황교안 대표의 삭발을 통해서 2030 젊은 층을 중심으로 합성 사진이 막 유포되고 뭐 그동안 공무원 이미지였던 황교안이 좀 더 친근감 있게 다가오고 자 그러면서 이게 삭발 릴레이가 좀 만들어지는 또 측면도 있어요. 왜? 정치가 항상 어른들이 하는 거고 꼰대들이 하는 게 아니라 좀 정치와 놀자 뭐 좀 유의적 관점에서 젊은이들이 또 소비하는 측면도 있거든요. 저는 그런 면에서 의외의 삭발성 효과는 있다. 근데 이것을 왜 막말로 끝을 가자 이거예요. 이를테면 오늘 또 뭐 차명진 전 의원도 얘기했습니다만 막말의 끝, 삭발의 끝이 뭡니까? 문재인 정부는 주사파예요. 자, 김무성 의원 야당이 어떻게 보면 원로급인데 결국 뭐 사회주의 정부 운운입니다. 저 의사 출신이란 분들은 정신병자 운운이에요. 그나마 명분도 없고 정당성도 없는 삭발투쟁이라고 전제했습니다만 그래도 야당 지지자들의 결집에 나름대로 의미가 있고 효과를 좀 보고 있는 마당에 그것을 막말로 끌고 가는 모습을 보면서 지금처럼 진행되는 야당의 투쟁으로는 중도층 견인은 저는 꿈도 꾸기 어려울 것이다. 앞서 정태근 의원께서 얘기하셨습니다만 얼마든지 제1야당으로서 할 수 있는 수단이 많지 않습니까? 국회라고 하는 공간을 통해서 또 장외투쟁을 통해서 원내 병역투쟁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고 혁신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야당의 모습이 아니라 막말로 귀결되는 삭발투쟁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 이런 판단입니다. 오영식은 삭발은 약자의 마지막 저항 수단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금 자유한국당이 과연 약자인가 하는 질문들이 많이 있습니다. 초기에 나왔죠. 삭발 처음에 있을 때 그러한 반응이 훨씬 더 많았던 것 같아요. 제 기억으로는 제1야당이 110석의 의석을 가지고 또 국회에서 막강한 권한을 행사해서 이 이슈에 대해서 얼마든지 대응해 나갈 수 있는데 왜 굳이 머리를 처음에 이런 반응들이 좀 많았는데 이게 정치 전략적으로 보면 이게 조국 장관 임명 과정에서 내부적으로 제기됐던 어떤 리더십에 대한 문제 제기 이러한 부분들을 좀 누르고 또 한편에서는 이 반조국 연대를 계속 좀 만들려고 하는데 그게 지금 좀 계속 난망한 상태란 말이죠. 거기에 또 일각에서는 검찰이 지금 패스트트랙 수사의 칼을 또 쥐고 있고 이러한 내부 불안 요인들도 좀 잠재우고 하는데 이게 상당히 좀 반응이 온다라는 판단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냉정하게 보면 이 조국 장관 이슈에 대해서 국민들이 예의주시하고 있는 것도 맞지만 지금 현재 눈만 뜨면 그냥 양쪽으로 갈려져 가지고 조국 사퇴 한쪽은 그냥 기승전 사태만 이야기하고 또 한쪽은 검찰 개혁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피로감도 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이러한 방식으로 소위 말해서 이 이슈를 지켜보고 있는 국민들, 특히 중도층이나 무당층들이 이러한 방식의 투쟁 형식 내지는 정치 행태에 대해서 얼마나 공감하고 거기에 견인될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좀 시각이 많다. 지금 현재 경기 이북에서는 지금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생해가지고 지금 심각 단계의 경보가 지금 발령이 되어 있고 또 일본과는 경제 전쟁도 치르는 등 여러 가지 민생 현안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되게 우려하고 불안하고 있거든요. 그런 거로 봤을 때도 제1야당으로서 국회에 들어가서 제1야당이 행사할 수 있는 많은 것들을 가지고 이 문제에 대해서 본인들이 주장하고 문제 제기를 해나갈 수 있으니까 여기까지
여기까지 하고 좀 제1야당의 모습을 좀 보이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게 제 판단입니다. 정혁진 변호사는 삭발 투쟁 어떤 시각에서 보고 있습니까? 재밌게 봤어요. 재미있게. 네네. 어떤 저는 게 재밌던가요? 황교안 대표가 흔쾌히 삭발을 한 게 아니라라고 봤거든요. 그러니까 이현주 의원 했죠. 그다음에 박 의원 했죠. 그런데 이제 자기한테 오니까 이걸 하기 싫은데 어거지로 하는 느낌을 받았는데 사이드 이펙트가 발생을 갖다가 했어요. 그래서 기존에 황교안 대표하면 검사 뭐 이렇게 이미지가 굳어 있었는데 머리를 확 미니까 완전히 이미지가 변신이 됐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다음에 제가 오늘 보니까 BBC 사이트 들어가 보니까 BBC에서도 그게 그 보도가 됐더라고요. 굉장히 좋은 그 효과를 갖다가 저는 봤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해외 토픽이 좋은 효과입니까? 아니 일반 사람들이 황교안 대표의 이미지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긍정적인 쪽으로 제가 봤을 때. 그런데 이렇게 득점을 갖다가 했는데 말로써 실점하는 것은 좀 어리석은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지금 이렇게 삭발 투쟁하는 것 어떻게 보면 황교안 대표로서는 이미지를 변신하는 그런 또 효과를 가져온 부분은 있겠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막말로 이어지고 이러는 것을 좀 우려하는 시각도 있고 그리고 삭발의 가장 큰 목적은 역시 무당층을 좀 흡수하고 이번 일을 기점으로 보수 통합을 이루고자 하는 그런 차원이 있을 건데 그런데 정태근 의원 지금 그 대한애국 우리공화당인가? 그쪽에서도 여전히 그렇게 썩 마음을 주는 것 같지는 않아 보여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 자유한국당은 두 가지의 큰 과제가 있죠. 야당으로서 제대로 싸워가지고 이 문재인 정부가 이렇게 오만한 인사를 하는 것을 반드시 바로잡았다. 우리가 바로잡았다. 해야 되는 그 과제가 또 하나 있고 동시에 이 과정 속에서 지금 이제 문재인 정부나 여권을 지지하는 표 중에서 많이 흔들리는 게 20대 그리고 50대 자영업자층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분들의 마음들을 가져와야 되는데 실제로 조사를 해보니까 이분들이 오고 있는 것이 아니라 민주당에서 떠난 것은 맞는데 중간에 멈춰 있다더라. 그래서 지금 이제 부동층들 그리고 응답하지 않는 사람들이 어떤 조사 같은 경우는 거의 40%에 육박하는 형태로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분명한 내용은 그런 겁니다. 결기 있게 싸우되 국회에서 가장 효율적으로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그 제대로 심판을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가고 그렇게 하는 과정에 있어서 국민들의 여론을 끌어올리는 것. 이것을 해야 되는 것이 하나가 있고 두 번째로는 실제로 저렇게 과격한 언사를 하는 것이 과연 지금 민주당으로부터 이탈한 사람들을 가져올 수 있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깊이 성찰할 필요가 있다는 점. 정진랑 교수, 심지어 우리 공화당에서는 왜 하필 삭발을 해도 박근혜 전 대통령 입원하는 날 삭발하느냐 이런 불만까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본적으로 그 연대와 또는 뭐 통합을 하려면 각자 세력들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을 내려놔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전혀 지금 바른미래당이나 우리 공화당 또는 심지어 한국당까지 그런 진정성이 보이지 않는 속에서의 통합연대 논의는 공연물에 불과한 것이고요. 또 역시 마찬가지로 아까 중도층 얘기했습니다만 황교안 대표가 여기서 보여줄 수 있는 것은 여하이 소위 보수 통합의 틀을 만들어내느냐에 또 제1야당의 운명이 달려있다고 해도 저는 과언이 아닐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떻게 하면 접점을 찾을 수 있을까요? 저는 이제 앞서 좀 얘기했습니다만 근본적으로 과거와의 결별, 그다음에 어떤 그 중도층이 답할 수 있는 과감한 어떤 혁신, 인물 교체, 저는 여기에 답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오늘 뉴스 아이들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김조앵커가 진행하는 MBN 뉴스팔이 이어집니다. MBN과 함께해 주십시오.